강혜신의 오늘의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백악관에서 군 관계자들과 사진을 찍으면서 폭풍 전야라고 말했습니다. 무슨 폭풍이냐는 기자들의 폭풍 질문에는 답을 하지 않았고 오늘 아침 북한 이슈를 포함한 추측들이 나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다음 주 이란과의 핵 협상을 파기한다는 발표를 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핵무기 금지 캠페인을 하는 국제기구 아이캔이 올해 노벨 평화상을 수상하게 됐습니다. 그러나 미국은 올해 노벨 평화상 선정이 기쁘지 않습니다. 1980년대부터 북한 이슈를 관찰해온 뉴욕타임스 칼럼니스트가 닷새 동안 북한을 방문한 뒤 내린 결론입니다. 북한과 미국의 전쟁은 일어날 가능성이 높지만 막을 수 있고 그러나 막아질지는 모르겠답니다. 라스베가스 총기 난사 사건 이후 총기협회가 총기 액세서리에 대한 규제안을 점검하는 데 동의했습니다. 그러나 총기 규제 자체는 아니고 대통령과 공화당도 총기 규제 자체는 시작하길 꺼려합니다. 뉴욕타임즈는 사설에서 얼마나 더 많은 사람이 숨지기를 기다려야 하느냐고 반문했고 팍스뉴스 오피니언 리더는 총기 규제는 심장질환이 원인이 된다는 이유로 패스트푸드를 없애는 것과 같다고 반박합니다. 호주의 보수적인 총리가 오늘 아침 미국에 말하는 듯 총기 규제와 관련해 메시지를 올렸습니다. 허리케인으로 9월 미국 일자리는 줄었지만 일시적이고 경제 기반은 단단합니다. 애플 아이폰이 갤럭시처럼 건전지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예루살렘 포스트가 2017년 영향력 있는 유대인 50명을 선정했는데 미국 대통령의 딸과 사위가 이스라엘 총리도 누르고 1위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미국 강혜신입니다. 오늘 아침 같은 날은 방송과 신문의 뉴스가 참 다르다 하는 것을 느낍니다. 물론 뭐 방송과 신문이 뉴스가 다를 때 제일 먼저 생각되는 것은 현재 발생되는 뉴스, 그 속보인 것인데 속보보다도 이것은 그것과는 조금 차이가 나서요. 사실 얼만큼 있으면 제 느낌에도 몇 시간이 지나면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될 수도 있고 쉽게 알아질 수도 있는 것인데 뭔가 지금 이 순간에는 너무 중요한 것처럼 느껴져서 보도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부분이요. 그게 이제 방송의 특성이죠. 그리고 중요한 것이 될 수도 있고요. 많은 그 얘기들이 있습니다만 오늘 아침에는 도대체 모든 그 방송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어제 저녁에 사진 찍으면서 백악관에서 한 말이 무슨 말이지 하는 겁니다. 대통령 자신이 calm before the storm, 폭풍 뒤에 고요함이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입니다. 백악관에서 이제 많은 군 관계자들이 있었어요. 사령관들입니다. 그리고 사령관들뿐만이 아니라 이제 가족들도 있어서 사진 찍으려고 포즈를 취했을 때 했던 말인데 그 전에는 이제 어떤 얘기들이 오고 갔었느냐면요. 그 전에도 가족들은 저 뒤로 하고 여러 이제 군 관계자 그리고 뭐 부통령 이런 사람들이 앉아 있는 자리에서 뭔가를 이제 대통령이 자꾸만 좀 뭐 애매모호하게 얘기를 하고 사람들에게 그 추측하게 하고 혼돈하게 하고 게스하게 하고 퍼즐링하게 하고 이런 질문을 그 말을 하니까 기자들이 질문을 합니다. 이런 식으로요. We'll be looking into that over the next short period of time. We'll be looking into that 네, over the 이제 next short. 항상 이런 그 질문들이 이어질 때마다 대통령이 하는 말이 조금 있으면 알게 될 거다. 조금 있으면은 또 뭐 우리가 뭐 그것 좀 쳐다볼 것이다. 그런 얘기들을 하면서 어제도 역시 북한이나 이란에 관한 이런 모든 것들이 지금 세계적인 미국을 포함해서 큰 도전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Recently, we have had challenges that we really should have taken care of a long time ago, like North Korea, Iran, Afghanistan, ISIS, and the revisionist. 오래전에 다 처리됐어야지 될 그 문제라고 최근에 많이 하는 얘기죠. 뭐 북한뿐만이 아니라 이란,
아프가니스탄, 아이시스 그런 그 문제 이런 것들에서 이제 그 위협에서부터 미국을 그 보호한다. 특히 군 관계자들과 만났기 때문에 이런 얘기들을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된 발언은 바로 이 내용입니다. 백악관에서 이제 기념 촬영을 하는데 군 관계자들뿐만이 아니라 가족도 있고 하니까 멜라니아 트럼프도 있었던 것 같고요. 수십 명 되지 않겠어요? 한 줄이 아니라 한 세 줄 정도로 섰는데도 많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진을 찍는 백악관 뭐 전담 기자부터 많은 일반 그 뉴스 취재원까지 사진을 그 셔터를 누르기도 하고 누르려고도 하잖아요. 그때 대통령이 서서 이제 사진 찍는 포즈를 취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그 좀 전에 말씀드렸던 그 calm before the storm이라고 말합니다. 대통령 얘기예요. Maybe it's the calm before the storm. What's the storm? 네, maybe라고 하는 거. Calm before the storm. 네, 대통령이 maybe라고 앞에 그 붙였군요. 그 큰 그 스톰이 폭풍이 오기 전에 고요합니다. 폭풍 전야다라고 얘기하니까 누군가가 무슨 스톰이냐고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대통령이 계속 그 반복해서 it would be the calm before the storm이라고 답변을 합니다. We have the world's great military people in this room. I will tell you that. And we're going to have a great evening. Thank you all for coming. 네, 기자들이 이제 그 이란을 얘기하는 것인가, 아이시스와 연관이 있는가 계속 물어보니까 대통령이 지금 거기에 대해서는 답변을 하지 않고 세계 최고의 군인들이 지금 이 방에 있다. 그들이 저녁을 즐기려고 한다. 저녁 먹기 전에 이제 기념 촬영부터 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마지막에 자꾸만 그 질문이 끊이질 않으니까 we will find out. 늘 하는 것처럼 나중에 뭐 알게 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기자들은 총기 규제를 얘기하는 겁니까? 라스베가스 총기 난사 사건 이후에 북한입니까? 이란 핵 협상입니까? 뭐 오바마 케어냐? 아니면 그 틸러슨 국무장관이 그 모런이라고 얘기한 것에 대해서 대통령이 몇 시간 동안 화나 있었다고 하는데 그겁니까? 얘기를 해도 아니면 페이크 뉴스요? 왜냐하면 어제는 또 대통령이 페이크 뉴스를 전하는 그런 그 뉴스 그 매체를 언론 아니 상원이 조사를 해야지 된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렇게 아무리 얘기를 해도 답하지 않고 그 you will find out 아마 곧은 아니고 알게 될 것이다. 이렇게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게싱이 시작이 됐고 그 가운데 하나는 뭐 이란에 관한 문제일 수도 있고요. 그 부분은 잠시 뒤에 이제 북한과 관련해서 또 노벨 그 평화상과 관련해서 미국이 싫어하거든요. 이 단체가 뭐 싫어한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아이캔이라는 단체가 노벨 평화상 그 수상 주체로 결정된 것은요. 그리고 하나 이제 게싱할 수 있는 것은 트럼프 대통령이나 공화당이 라스베가스 지금 그 총기 난사 사건 어제 제가 시카고의 호텔에도 묵었었다 큰 그 페스티벌이 열릴 때 뮤직 페스티벌이 열릴 때 거기까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오후에 보니까 시카고는 물론이고 보스턴에서도 역시 이 같은 그 리서치라고 할까요? 범인 입장에서 보면은 뭔가 그 총격 사건을 저지르기 전에 리서치 같은 것을 한 흔적이 있다. 지금 수사관들은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고요. 그 사이에 이 반자동 소총을 자동 소총으로 그 개조하는 그런 그 범프 스탁에 대해서는 어제 그 총기협회도 얘기를 했잖아요. 그런데 그 부분은 이것을 의회에서 뭐 팔지 못하도록 규제하려고 한다 이런 것이 아니라 총기협회는 알코올, 타바코, 술, 담배, 총기류, 폭발 그 ABC가 이런 것들을 술, 담배, 총기류, 폭발 그 리뷰하는 그 부서에서 범프 스탁 파는 것이 적절한가에 대해서 리뷰하는 것을 우리는 지원한다. 여기까지였습니다. 그리고 대통령은 라스베가스에 방문해서도 지금 뭐 사람들이 다 다치고 이런 국가적인 비극의 시기에 총기 규제를 논의할 시기는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었고요. 그러니까 그 미국에서는 아니 이게 언제까지 이래야지 되는가 오늘 아침 뭐 뉴욕타임스가 사설에서 또 완전히 시간을 그 보여주더군요.
날짜, 며칠, 시간, 분초, 맨 위가 라스베가스의 총기 난사 사건이고 맨 아래로 가면은 샌디 훅 그 총기 사건이 일어나서 어린이 20명이 숨지고 성인 6명이 그 총기 난사로 숨졌던 그때부터 지금 1757일째 되는 날이랍니다. 샌버나디노 총격 사건 이후에는 673일 플로리다주의 그 나이트클럽에서는 사람들이 49명이 숨졌는데 그 이후 481일이나 지났는데도 아직도 우리가 뭐 정신질환자도 또 그 총기 쇼가 있잖아요. 소아미과 같은 이런 곳은 신원조회도 하지 않고 팔잖아요. 캐시로. 그래서 계속 기다려야지 되는가 사설을 싣고 있습니다. 얼마나 많이 until we debate real gun law. 어제의 그 디바이스가 진정한 총기 규제가 아니기 때문에 얼마나 더 기다려야지 될 때냐. 대통령도 아니라고 하고 미치 매코넬 공화당 그 원내 대표도 아니라고 하는데 적어도 시작은 해야지 되는 게 아니냐. 총기협회는 총기 디바이스에 대해서는 의회가 아니라 그 담당 그 관리 부처에서 검토를 하는 것을 지지한다고 했지만 동시에 여전히 이제 총을 이렇게 숨겨가지고 다니는 컨실드 총은 한 주에서 허가를 받으면 다른 주까지 가져갈 수 있도록 이것을 여전히 지지하고 있지 않느냐. 뉴욕타임스가 이렇게 사설을 실었어요. 그리고 이제 칼럼니스트들도 아무래도 좀 총기 규제를 찬성하는 칼럼니스트가 많기 때문에 관련 그 컬럼을 계속 쓰고 있거든요. 한 번도 전해드리지는 않았습니다만은 그랬더니 오늘 그 팍스 뉴스에 뉴욕타임즈의 나이가 두 사람이 좀 비슷해요. 뉴욕타임즈의 칼럼니스트가 먼저 브레이트 스티븐스라는 사람이 43살이거든요. 왜 그 공화당은 이렇게 그 수정헌법 2조에 집착하는지 모르겠다. 총기 그 소지를 허용하는 그런 그 수정헌법 조항이잖아요. 그 당시에는 우리가 헌법을 만들었을 때는 정말로 완전히 무슨 뉴잉글랜드 농장지대거나 그때는 동물과도 싸워야 됐고 누구와도 싸워야 됐고 노스다코타의 그 옛날이 아니라 지금 현대 도시화가 된 곳에 살고 있지 않는가. 왜 수정헌법 2조에 집착하는지 모르겠다. 이것조차도 고쳐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나이가 조금 어립니다. 39살인 팍스뉴스의 그 제시 워럴스는 예전에 그 빌 올라일리가 팍스에 있었을 때는 많이 그 밖에 나가서 취재도 하고 있잖아요. 이 젊은 그 커멘테이터가 얘기하기를 지금 뉴욕타임스의 그 컬럼리스트처럼 총기 규제를 하자고 하면은 그야말로 패스트푸드도 심장질환을 일으켜서 사람을 죽음에 일으키게 하니까 패스트푸드도 다 금지시켜야지 되는 게 아닌가 이렇게 비유를 했거든요. 비유가 적절한가요? 여러분들 판단하시고요. 그리고는 사실은 오스트랄리아의 그 호주의 보수적인 총리가 오늘 아침에 비디오를 트위터에 올렸습니다. 이 호주의 총리가 누구냐면은 지난번에 그 트럼프 대통령이 되고 나서 전화 통화할 때 제일 먼저 막 화내고 뭐 하면서 전화통을 탁 내려버렸다는 그 호주의 총리거든요. 그 뒤에 뭐 만나서 다 화해 같은 거 됐지만 호주가 미국 그 이외의 다른 나라에서는 물론 일본 같은 아시아 국가도 굉장히 철저하죠. 총기를 살 때도 그렇고 중간중간 또 뭐 검사 맡아야지 되고 병원에 가서 진단서 떼야 되고 그러나 일본 같은 나라는 총기 소지가 아주 그 작고 또 총으로 인한 그 사고율도 낮은 그런 국가지만 이제 그 호주의 총리의 경우에는 96년도에 35명이 그 사망을 하고 나서 그때는 그 존 하워드 그 총리였고요. 부총리가 그 팀 피셔 부총리였는데 이 사람들이 강하게 해서 지금 그 보수적인 그 호주 총리가 오늘 그 총격 이 트위터에 올린 것을 보면은 우리가 96년도에 35명이 사망하고 나서 전에 그 존 하워드 총리가 정말 그 강력하게 총기 그 규제안을 이제 발의를 해서 내가 총리가 되고 나서도 한 5만 정 정도가 총기가 수거가 됐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이제 국가가 수거를 하고 다시 그 허가를 내주고 하는 그런 절차를 거쳤거든요. 그러면서 그 비디오를 올렸는데 그 비디오에 우선 그 본인이 등장하기 전에 법집행관과 또 호주의 그 법무장관이 얼마나 그 호주의 그 총기 규제가 제대로 집행되는가 하는 것을 소개부터 합니다. Now it's vitally important
that we maintain our gun control laws. They are among the strictest in the world. But what this amnesty has done is taken 51,000 of those unregistered weapons off the streets. 네, 그리고 나서 이제 현재의 그 호주 총리가 얘기하기를 96년 우리가 그렇게 강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규제를 한 뒤에 아주 큰 그 인명 피해가 있는 총격 사건이 한 번도 없었다. 얼마나 이 총기 규제는 필요한가 하는 것을 얘기를 하고 Now it's 있습니다. vitally important that we maintain our gun control laws. They are among the strictest in the world. But what this amnesty has done is taken 51,000 of those unregistered weapons off the streets, out of harm's way. 네, 말콤 턴볼 그 호주 총리인데 큰 총격 사건이 한 번도 일어나지 않았다 할 때에 이때의 그 큰 총격 사건이라는 것은 한 사건에서 4명 이상 숨진 케이스는 호주에 없었다. 그 당시에는 그 96년도인데도 36명이나 숨졌으니까 대단한 그 총기 참사였었잖아요. 오늘 마치 그래서 미국 사람들에게 하는 말인가 아니면 트럼프 대통령에게 직접 하는 말인가 라면서 한 1분 20초쯤 되는 현재의 아주 보수적인 호주 총리의 이 비디오 클립을 많이 보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그 라스베가스 총기 난사 사건의 범인이 왜 그런 총격 사건을 저질렀는지에 대해서는 지금 수사만 하고 있는데요. 원래부터 워낙에 그 조용하고 좀 프라이빗한 그런 생활을 해서 그렇지 문제성은 굉장히 많았었던 것 같고요. 그래서 정확한 것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뭐 잠자리에서도 뭐 거짓말을 많이 했다. 뭐 마이 갓 뭐 이런 얘기도 하고 하면서 소리 지르고 그런 그 룸메이트의 증언도 나오고 있습니다. 잠시 뒤에는 이번 주 일요일에 이제 그 뉴욕타임즈를 보실 분들은 뉴욕타임즈 그 선데이 리뷰에 아주 긴 기사와 사진도 많이 실려 있기 때문에요. 이 글을 읽어보실 텐데 니콜라스 크리스토프라는 그 뉴욕타임즈 칼럼니스트가 와이프가 차이니스 아메리칸이고요. 딸도 있고 그래서 이제 인권에 관한 책도 지난해였던가요. 파란 색깔 아주 그 표지가 두터운 책인데 인권에 관한 책도 썼고 뭐 와이프가 중국 사람이고 하니까 중국이나 북한에 관해서 관심이 많지 않겠어요. 북한도 뭐 한 번 간 것이 아니고 이번에도 얼마 전에 이제 뉴욕타임즈 기자들이 그 북한을 니콜라스 크리스토프와 함께 4명이 갔어요. 전부. 이 사람은 칼럼니스트지만 갔다 와서 그 쓴 글이 조금 북한을 뭐 처음 방문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느낌이 있잖아요. 볼만하다고 조금 들어둘만하다고 생각이 되고 이게 역시 노벨 그 평화상과도 연관이 되고 대통령이 뭐 폭풍 전야라고 얘기하는 것과도 또 뭐 전혀 무관한 것도 아니고요. 잠시 뒤에 전해드리겠습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네, 아마 그 다음 주에 10월 15일이 그 데드라인이기 때문에요. 미국 날짜로는 일요일이네요. 미국과 이제 이란과의 그런 협상을 다시 이제 그 리뷰를 하잖아요. 적절한 그 시기가 있어서. 그래서 그 트럼프 대통령은 계속 오바마 시대에 만들었던 이 협상에 대해서 최악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최악으로 평가하는 것이 많이 있죠. 오바마 케어. 그리고 또 뭐가 있나요? 오바마 케어. 뭐 TPP는 이미 그 없애버렸고 또 한미 무역 협정도 그렇고 이 이란과의 핵 협상도 마찬가지인데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뭐 딱 그렇게 한다 해서 되는 것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게 이제 미국에서 경제 제재 같은 것을 17년 동안 했었던 것을 풀어주고 대신에 이제 이란이 핵 개발하는 것을 중지하고 그 사이에 이제 여러 그 다국적인 그런 그 모니터링 시스템이 모니터를 해왔고 하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이것도 공을 또 의회에다가 던졌습니다. 그래서 60일 동안 뭐 의회에서 결정해라 했는데 미국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닌 게 이게 오늘 워싱턴 포스트는 만약에 미국이 그 이란과의 핵 협상에서 이것을 파기시킨다면은 미국의 동맹국들과 아주 그 사이가 나빠질 텐데 걱정을 하는데 2015년이었었고 미국뿐이 아니라 러시아, 중국, 유럽의 3개 국가도 함께 한 겁니다. 미국과 이란의 단독 핵 협상이 아니었었죠. 유럽의 3개국도
이게 뭐 유럽을 이끄는 3개국이잖아요. 영국, 프랑스, 독일 그런 부분이 있고 그래서 이것을 이제 의회에서 좀 해봐라 하는데 다카 의회에 넘기는 것과 지금 같은 형식을 했고요. 오늘 아침에 이제 ICAN이라는 그 국제 핵 무기 폐지 국제 캠페인을 하는 기구요. International Campaign to Abolish Nuclear Weapons에서 맨 앞에 약자를 따서 ICAN이라고 하는데 노벨 그 평화상이 이곳으로 돌아가게 됐습니다. 지난 7월에 그 유엔에서 뭐 이제 핵 확산 금지 조약에 그 ICAN이 많이 그 캠페인을 해서 뭐 우리 하겠다 하고 실제로 그 서명을 한 그런 곳도 있고요. 서명을 하겠다 53개국이 해서 비준까지 완전히 한 나라는 완전인가는 최종적으로 확정된 나라는 3개국밖에 없어요. 태국이랑 기냐랑 또 하나가 어디죠? 네, 교황청이랑 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미국은 이 ICAN이 노벨 그 평화상 수상 그 주체로 결정된 것을 좋아하지 않을 것이다 하는 건데 예를 들어서 미국과 그 나토는 좋아하지 않죠. 자신들이 포기해야지 되니까 갖고 있는 핵을. 그러면 독일 같은 경우는 전쟁 때문에 그 2차 대전 이후에 핵을 그 갖지 않도록 그 외부와 내부의 여러 가지 그 성찰에 의해서 결정을 했잖아요. 그런데도 독일도 이렇게 그 핵 확산 금지 조약이라든가 이 핵을 없애야지 된다는 완전히 없애야지 된다는 여기에 그 서명하지 않는 이유는 독일의 경우는 유럽의 그 나토의 보호를 받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요. 나토 국가들이 핵을 많이 갖고 있으니까 그것으로 핵을 쓴다는 게 아니라 억제한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가담하지 않고 오바마 대통령이 2009년 러시아와 핵탄두 줄이기에 협약을 했지만 그렇다고 다 없앤다는 것도 아니잖아요. 얼만큼을 없애고 뭐 얼만큼은 갖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몇천 개 정도는. 트럼프 대통령은 그것도 나쁜 딜이다라고 얘기를 했고 그러니 그 핵을 갖고 있는 서방 국가에서 핵무기를 완전히 없앤다는 것을 좋아하겠어요? 유럽에서는 5개국만 이것을 지지합니다. 산마리노가 얼마나 그 작은 공화국이에요. 그리고 호주, 또 아일랜드, 또 그 정말로 작은 그 리텐슈타인, 오스트리아하고 그 스웨덴 사이에 있는 정말 보이지도 않는 그리고 또 하나가 역시 교황청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이게 별로 좋아하지 않고 아시아에서도 9개국만 지금 핵을 완전히 없앤다는 이 그 ICAN이 하고 있는 것에 지지를 했고 아프리카에서 16개국, 사우스 센트럴 그 아메리카에서 16개국, 유럽에서 말씀드린 5개국, 그리고 이제 그 오스트랄리아, 그 오세아니아에서 한 7개국 정도가 돼 있습니다. 그리고는 이 부분은 조금 그 한국 분들은 너무 많이 알고 계시는 내용들이 많기 때문에 간단하게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니콜라스 크리스토프라는 뉴욕타임즈의 컬럼리스트가 워낙에 영향력이 있고 그리고 이 사람이 북한에 이번에 방문한 것을 그 언론계에서는 저널리스트들 가운데서는 좋아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어요. 어차피 별로 많이 보지도 못할 건데 북한에서 보여주는 것만 볼 텐데 뭘 그걸 비자 받고 취재한다고 가느냐 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래도 가서 누구라도 더 많이 보고 오면은 더 낫다라고 생각하는 그룹들도 있고요. 니콜라스 크리스토프는 전쟁의 드럼 소리를 느낀다라고 얘기를 했고 본인이 이제 2002년이었었던가요? 이라크를 방문해서 이라크를 떠날 때 전쟁의 북소리가 둥둥둥둥 나는 것과 같은 느낌을 이번에 느꼈다는 겁니다. 북한에 갔었을 때. 북한 사람들도 미국을 싫어하는 것이 전에 갔었을 때 마지막이 2005년도였대요. 너무 그때보다도 반미 감정이 그 강하고 1980년대부터 계속 북한을 다니기도 하고 또 북한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일을 했는데 이번에 닷새 동안 가봤을 때 어느 때보다도 긴장이더라. 그래서 이제 이번에 그 오로 원비어가 대학생이 미국에 와서 숨진 것에 대해서도 북한의 그 외무성 관계자들과 얘기를 해보니까 그러니까 아니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얼마나 그 학생 젊은이를 치료하려고 돈을 썼는지 아느냐. 미국이 그 공산국가의 감정을 만들기 위해서 미국에 가서 숨졌지. 그렇게 기획을 한 거지. 반미 감정이 이만저만 하지가 않았고 트럼프 대통령에게 크레이지맨, 폭력배 그 밖에 이제 많은 수식어를 붙였으며
하이스쿨 학생들도 유니폼을 입고 날마다 행군을 하면서 미국을 비난하고 그 빌보드는 뭐 말할 수 없는 것이고요. 그리고 미국과 전쟁을 해야지 되면 해야죠. 학교 선생님들도 이렇게 말하고 그래서 니콜라스 크리스토프 씨가 이길 수 있을까요? 미국과 전쟁을 해서 북한이 하면은 41살의 공장 근로자는 이기죠 라고 했는데 본인이 2005년도에 북한을 갔었을 때는 그나마 호텔에 들어가서 호텔 주변에서 자유롭게 걸어 다녔는데 지금은 초대소에 거의 갇힌 것처럼 됐고요. 그래서 아마 북한에서 일반 사람들과 접촉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가 보다라고 생각을 했대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지금 북한에서 반미 감정이 트럼프 대통령 이후에 너무 강해졌기 때문에 북한 외무성에서 이 미국인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랬다는 겁니다. 당신들이 미국 사람인 걸 알면은 하면서 길에서 그야말로 나쁜 일을 당할 수도 있다는 그 위험으로 그리고 특히 북한에도 강성이 많기 때문에 외무성은 그나마 외교를 관련하기 때문에 조금 소프트하잖아요. 그래서 강성이 파워를 갖고 있어서 트럼프 대통령이 완전히 북한을 파괴시켜버리겠다. 이 얘기 이후에는 북한의 뭐 군부 같은 데서도 미국인에 관한 감정이 굉장히 나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니콜라스 크리스토프 씨는 미국이나 북한 양쪽에 긴장이 너무 많아서 한반도는 핵전쟁 전야와 같다. 그리고 이제 그런 얘기들을 북한에서도 하고요. 우리는 살아남을 수 있어요. 라고 얘기하면서 보통 사람들도 이제 사담 후세인과 또 뭐 리비아 이런 곳에서 핵무기를 포기한 게 대단한 그 실수지라는 얘기도 하고요. 또 긍정적인 것을 하나 이번에 봤다면 북한의 경제가 좀 나아져서 굶는 사람은 없더라. 더 이상 완전한 은둔 국가도 아니어서 뭐 가끔 보면은 그 결혼하기 전에 임신하는 여성도 있고 절도 같은 것도 눈에 띄고 뭐 남의 물건 훔치는 거요. 그리고 한국의 팝 뮤직도 범죄이지만 사람들이 듣기도 하고 본인이 89년도에 같은 학교에 가봤을 때와 지금 가보니까 학생들이 왜 그렇게 학생들이 또 똑똑한지 그 학교는 그리고 영어는 완전하게 또 영어를 말하는 이런 것들이 달라졌는데 비욘세나 비틀즈에 관해서 들어봤냐고 얘기하니까 no. 페이스북은 학생 한 명이 들어봤대요. 어떻게 잘못해서 소프트웨어가 잘못 가서 페이스북이라는 걸 봤는데 뭐 하는 건지는 모른다 이런 얘기를 했고 그리고 여전히 스피커가 있고 이상한 나라는 이상한 나라여서 특별한 나라여서 아무튼 이상하다는 게 뭐 꼭 나쁘다 좋다를 떠나서 이상하다는 거예요. 새 쌍둥이는 뭐 상서롭다면서 부모가 기르지 않고 정부가 기르고 뭐 이런 그런 뭐 여러 가지요. 유교적인 것들이 있고 나이 많은 사람들은 아직도 그 정권에 더 많이 충성을 하고 박물관 그런데 양측이 다 북한이나 미국이나 약하게 보이기를 싫어하는 것 같다 하면서 이제 조건 없는 대화를 한다던가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개인적인 이런 욕설하는 것은 그만둬야지 되고 그리고 북한 문제를 얘기할 때 인권을 반드시 넣어야지 되고 뭐 여러 가지 서방 세계의 문화나 뭐 느낄 수 있는 분위기를 USB로 많이 퍼뜨리는 것은 지지하고 사이버 그 전쟁하는 것은 옳고 또 제재도 강화하고 그러나 의미 있게 동결을 위한 제재를 위한 제재 결과가 없다면 그러면 다음에 베스트 옵션은 장기적으로 북한이 핵을 갖고 있는 것을 인정을 하고 억제하는 장기적으로 그 억제하는 시스템을 만드는 것. 그러나 이것도 굉장히 위험하다. 왜냐하면 북한 리더나 미국 리더가 전부 다 그 두 사람 다 충동적이고 아주 그 과대적인 확신 같은 것이 있는 기질이 보통의 그 지도자와는 다르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하면서 전쟁을 막을 수는 있는데 2002년도 이라크를 떠날 때의 느낌처럼 같은 느낌이 드는데 막아질지에 대해서는 모르겠다. 미국뿐만이 아니라 북한에도 팽팽한 그런 그 반미 감정이 있기 때문에 니콜라스 크리스토프 씨가 이제 이번 주 일요일에 여러분들께서 그 선데이 리뷰를 통해서 받아보실 수 있고 뭐 인터넷에는 어제 오후부터 이미 다 나왔습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네, 그 9월 달에 뭐 일자리가 줄어들었다 해서 걱정하지 마세요. 그 허리케인 하비하고 또 얼마 때문에 텍사스
또 플로리다주에 일자리 많이 줄어들었었잖아요. 그래서 특히 뭐 레저라든가 호텔 그쪽에서 11만 명이나 줄어들었습니다. 7년 만에 처음이에요. 일자리가 줄어드는 것은. 그렇지만 이제 농업 이외의 다른 일자리는 7만 5천 개가 늘어났고 실업률이 그 차이가 오히려 좀 줄어들었어요. 4.4%에서 4.2%. 평균 임금은 시간당 12센트가 올라서 26달러 55센트. 일주일에 평균 뭐 34시간 정도 일했는데 큰 변화 없습니다. 어쨌든 9월 달에 일자리가 전체적으로는 그래서 3만 3천 개가 줄어들었기는 했지만 이거 이제 곧 늘어날 것이기 때문에 경제는 괜찮습니다. 그리고 이제 미국 사람들이 굉장히 관심을 갖고 보는 뉴스 가운데 하나가 애플의 그 아이폰 8이 9월 22일에 팔리기 시작했으니까 얼마 되지 않았잖아요. 그런데 건전지가 그 위험하다고 하는데요. 해서 보니까 사진으로 봤는데 폭발할 위험이 있다. 아니 폭발을 아직 했다는 건 아니에요. 지난번에 삼성의 그 갤럭시 7이었던가요? 가 같이 비교를 하는 거죠. 같은 건전지의 문제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5개국에서 6명이 내 건전지가 이상하다 해서 보고를 했는데요. 아이폰 8인데 어떻게 되냐면요. 건전지가 이렇게 그 팽창을 하더라고요. 부풀어요. 부풀어서 건전지가 있는 이게 중간에 뭐라고 말씀을 드려야 되나요? 부풀어서 팡 이제 뭐 풍선이 팍 터지듯이 완전히 터지지는 않았는데 아니 그 안에 내용물이 보일 정도로 건전지가 부풀어서 그렇대요. 딱 그 간격이 생기면서 소관이 보여요. 아니 아이폰이 8이 699달러, 700달러에 시작하는데 이래서 되겠어요? 얼마나 팔렸는지 모르겠네요, 아직은. 그리고 뭐 여전히 지금 의회에서 좀 전에 말씀드렸던 총기 규제는 아니지만 반자동 소총을 자동 소총으로 만들어줄 수 있는 그 디바이스에 대해서 논의하는 것을 의회에서 할 수 있다 하는 얘기가 나옵니다. 어제 총기협회는 의회를 얘기를 한 것은 아니에요. 그 이제 관련 기구에서 그렇게 한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뭐가 있나요? 지금 사실은 미국 사람들한테는 이게 제일 큰 뉴스일지도 모르겠어요. 헐리우드에 정말 거부고 프로듀서고 이 사람이 하면은 뭐가 다 되는 하비 와인스타인이라는 사람이 지난 30년 동안이나 여성들을 뭐 성학대를 했다. 예를 들어 뭐 이탈리안 모델이 2015년도에 그런 일이 있었다고 하면은 뭐 이렇게 해서 지금 어제 굉장히 빅뉴스가 됐는데 케이스들이 나오는데 특히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이탈리안 모델은 그래서 그 고소를 했었습니다. 당시에 그의 아파트먼트에 갔는데 나를 성학대를 하려고 했다. 그런데 2015년 3월에 고소를 했는데 다음 달에 그 뉴욕의 그 사이러스 벤스 주니어 검사가 기각시켰어요. 증거가 불충분하다 하면서 그랬는데 나중에 보니까 이제 이 헐리우드의 큰 손의 변호사, 오랜 변호사가 이 검사에게 정치 헌금을 10만 달러나 했었던 사람이다 하는 게 나오고 그리고 역시 이 검사는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다마는 사실은 미국에서 또 정치적으로 중요한 뉴스 가운데 하나가 트럼프 대통령의 아들과 딸이 2012년도에 트럼프 주니어와 이방카가요. 두 사람이 트럼프 콘도를 막 홍보하면서 거짓으로 그러니까 과대사실로 그 콘도를 홍보를 한 거예요. 그래서 막 소송당하고 했는데 그때도 거의 기소당할 뻔했대요. 근데 기소당할 뻔했는데 그래서 이방카와 트럼프 주니어의 변호사가 막 수습을 하는데 안 됐어요. 결국은 아빠 트럼프의 변호사인 마크 코소우스키가 이 사람 결국은 들어가서 이게 기각됐거든요. 케이스가 같은 변호사인 거예요. 이 헐리우드의 큰 손에 대한 그런 그 고소를 기각시킨 변호사와 그리고 그때도 역시 트럼프의 변호사가 이 검사에게 정치헌금을 기부를 했어요. 그런데 기각시키기 직전에 돈을 돌려주고 그리고 나중에 기각되고 나서 오히려 원래 기부했던 돈보다 25,000달러보다 배가 되는 5만 달러를 모아줬거든요. 미국에서 정치연금 5만 달러씩 하고 이거 굉장히 큰 돈이에요. 미국 사람들 부자들도 한국 분들처럼 몇천 불씩 이렇게 잘 안 하잖아요. 이리저리 따져보고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그런 것도 이제 뉴스가 계속 되고 있고 또 뭐가 있나요?
스티브 무누친 재무장관이 또 이슈가 되네요. 지난 주말에 보건복지부 장관이 탐 프라이스가 100만 달러를 군용기를 포함해서 납세자의 돈으로 전세기를 탔다 해서 결국은 사임하고 말았잖아요. 그 뒤에 내무장관, 에너지장관, 재향군인청 장관 다 마찬가지 문제에 처했는데 특히 스티브 무누친 재무장관은 81만 달러 정도나 그 전세기를 썼다는 얘기거든요. 군용기도 7번이나 썼는데 원래는 9번 요청했는데 7번만 허락을 했어요. 그리고 최종적인 허락은 백악관에서 해주는 겁니다. 2번은 왜 안 해줬냐면 한 번에 유럽에 6월 달에 그 와이프와 허니문 간다고 그때 결혼했잖아요. 3번째 결혼. 허니문 간다고 하니까 아니 허니문 가는데 무슨 군용기 하고 리젝트 됐고 또 한 번은 이달 말에 중동에 갈 그럴 일인데 이것도 뭐 다 시간이나 이런 것들이 군용기를 타고 이럴 정도는 아닌가 보죠. 그래서 뭐 불법은 아니에요. 물론 군용기가 됐던 일반 전세기가 됐던 그래도 이게 그 조사 단체에서 볼 때는 좀 심하다 싶으면 예를 들어서 워싱턴 DC에서 뉴욕까지 트럼프 타워로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러 갈 때 전용기를 써서 15만 달러 아니 15,000달러 정도를 썼다. 그리고 뭐 켄터키에 와이프와 같이 그 유명한 그 뭐 와이프가 막 뭐 비싼 옷 입었다고 뭐 인스타그램에 올리고 했을 때요. 그때도 26,900달러를 썼는데 이거 뭐 와이프 거는 또 리임버스 하긴 했어요. 그리고 뭐 또 어디서 어디를 가느면은 4만 몇천 달러를 쓰고 있는데 일반 그 비행기를 타면은 뭐 6,700달러면 되고 하는 것. 그래서 이게 계속 문제가 나오는 것 보니까 여기도 조금 좀 지켜봐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잠시 뒤에는 아니 이스라엘 신문이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유대인을 선정을 하는데 4위까지는 이해가 되는데 왜 4위와 함께 이방카가 넘버 1에 함께 기록이 됐어요?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네, 예루살렘 포스트는 이스라엘에서 가장 많은 사람들이 보는 신문인데 매년 영향력 있는 유대인 50명을 선정을 합니다. 그런데 이 50명 가운데 제가 깜짝 놀랐어요. 미국에서 잘 알려진 더군다나 이제 행정부라던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10명도 넘게 선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벤자민 네탄야후 이스라엘 총리는 3번째고요. 첫 번째로 자레드 쿠슈너, 이방카 트럼프를 2위로 했습니다. 설명하는 그 기사를 보니까 오히려 자레드 쿠슈너는 한 3번째, 4번째 정도 문장에 나오고 이방카부터 소개를 하고 있거든요. 이방카가 뭐 대통령 딸이 이제 그 백악관에 들어가게 돼서 링컨 룸에서 자레드 쿠슈너하고 이방카 트럼프랑 잠잤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 이스라엘의 어떠한 그 할러데이에 백악관에 캔들이 켜졌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요. 근데 이제 이방카가 유대교인으로 개종을 한 것은 사실이지만 어머니 아버지가 다 유대인은 아닌데 영향력 있는 유대인에 그 선정을 해서요. 오히려 이스라엘은 모계 쪽을 강조하는 것 아닌가요? 아무튼 자레드 쿠슈너가 보니까는 더 이방카보다 뒤에요. 그리고 4번째로 스티브 무누친 재무장관이죠, 미국의. 5번째가 밥 이걸 디즈니의 CEO, 11번째가 척 슈머 민주당의 마이 척 트럼프 대통령의 친구요, 민주당이면서 16번째가 자넷 옐른 미국 연방준비제도 의장, 18번째에 미국의 9명의 연방대법관 가운데 3명이 유대인인 겁니다. 루스 베이더 긴스버그, 스티븐 브라이어, 그리고 그 엘리나 캐리건. 그리고 이제 또 스티븐 밀러도 역시 대통령의 연설문도 써주는 백악관 젊은 자문이잖아요. 잭 태퍼는 대통령이 맨날 뭐 페이크 뉴스 한다고 하면서 비난하고 싸우는 그 CNN의 그 방송 퍼스널리티고요. 이런 사람들이 이스라엘에서 보는 영향력 있는 50명에 포함됐습니다. 미국에서 일하고 있는 사람이요. 강혜신이었습니다. 재밌게 지내세요. 주말이에요.